사샤의 오디오북. 키다리 아저씨. 수요일, 일요일 오후에 우리는 스카이힐에 올라갔어요. 스카이힐은 농장 가까이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 높은 곳은 아니지만 정상까지 가자 숨이 찼어요. 산 중턱까지는 나무가 있었지만 정상은 바위만 있는 황무지였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저비스 씨가 모닥불에 손수 저녁을 지어주셨어요. 저보다 솜씨가 좋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야영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말 대단한 솜씨더라고요. 우리는 달빛을 밟으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캄캄한 숲에서 저비스 씨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어 주셨어요. 내려오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웃느라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그분은 제가 읽은 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책들도 엄청나게 읽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전에 둘이 산책을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돌아오자 샘플 부인은 난리가 났답니다. 이런 세상에 저비도련님, 주디양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옷이 다 젖었잖아요. 호들갑스러운 샘플 부인의 모습은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마치 우리는 10살쯤 먹은 어린애이고 샘플 부인은 우리를 기르는 엄마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혹시 커피를 마실 때 잼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토요일, 전에 쓰던 편지에 이어서 씁니다. 스티븐슨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풍성하도다. 우리 모두 왕처럼 행복하도다. 정말 그래요.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행복을 받아들일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꼬이지 않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시골에는 곳곳에 즐거운 일이 널려 있어요. 누구의 땅이건 마음대로 거닐 수 있고 마음껏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요. 시냇물에서 장난을 쳐도 좋지요. 한 푼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이 내 것이냥 즐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일요일 밤입니다. 아마 11시쯤 됐을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잠들었겠지만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신 탓인지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오늘 아침 리즈 아주머니는 저비스 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려면 10시 30분에는 출발해야 해요. 서두르세요. 알았어요, 리지. 마차나 준비시켜둬요. 출발 시간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거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출발하도록 해요. 늦어도 기다릴 거예요. 좋도록 해요. 저비스 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리지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캐리에게 도시락을 싸도록 시켰어요. 저한테는 서둘러 산책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낚시를 갔죠. 물론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가엾은 리지 아주머니는 우리가 일요일에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계셔요. 리지 아주머니는 어렸을 때 저비스 씨 교육을 잘 시켜놓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계셨어요. 더욱이 리지 아주머니는 저비스 씨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은 잡은 물고기를, 저비스 씨는 작은 물고기를 4마리 잡았어요. 모닥불에 구워서 점심으로 먹었어요. 꼬치에 꿰어 굽다가 도중에 불 속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재투성이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모두 먹었어요. 오후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5시까지 마차로 산책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10시에 올라와서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슬슬 잠이 오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은 제가 잡은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봐, 키다리 선장, 기다려. 멈추라고. 제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아세요? 요 이틀 동안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는 해적과 항해에 관한 것들 뿐이에요. 스티븐슨의 보물섬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저씨도 읽으신 적이 있나요? 스티븐슨은 이 장편 소설의 원고료로 겨우 30파운드를 받았을 뿐이래요. 대작가가 되어도 큰 돈은 벌 수 없나 봐요. 차라리 학교 선생님이 되는 편이 낫겠어요. 스티븐슨의 이야기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작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록 윌로에는 스티븐슨의 책밖에 없답니다. 저는 이 편지를 2주일째 이어서 쓰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자세하게 쓰여 있지 않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도 이곳에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이서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끼리 서로 사귀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저비스 씨께 아저씨와 아는 사이인지 물어볼 생각이에요. 두 분 다 상류사회 사람들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깜빡했어요. 아무래도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은 일이 어디 있어요? 리페 선생님이 아저씨는 특이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애정을 담아서 주디 올림. 추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스티븐슨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네요. 군데군데 접이 도련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9월 10일 아저씨께. 저비스 씨가 떠나서 몹시 쓸쓸해졌어요. 사람도 장소도 그리고 생활 방식도 일단 정이 들었다가 헤어지면 섭섭한 법이죠. 리지 아주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는 맛없는 음식 같아요. 앞으로 2주 후면 개학이에요.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즐거워지네요. 올 여름엔 꽤 많은 작품을 썼어요. 6편의 단편 소설과 7편의 시를 썼으니까요. 원고들을 여러 잡지사에 보냈는데 모두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좋은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비스 씨는 제 원고를 읽어보고는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편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었죠. 저비스 씨는 진실을 말할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쓴 대학에서의 작은 스케치는 나쁘지 않다면서 타자기로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잡지사에 보냈어요. 벌써 2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 없네요. 지금쯤 잡지사에서는 원고를 읽어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겠죠? 아저씨께 이곳의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상한 오렌지빛으로 물든 하늘이에요. 폭풍우가 오려나 봐요. 아,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여기저기 덧문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수원 나무 아래에 모자와 아놀드의 시집 그리고 돗자리 등을 그냥 두고 온 생각이 나서 급히 밖으로 나갔다 왔어요. 하지만 물건들은 이미 모두 젖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큰 비가 내리면 야단법석이에요. 밖에 내놓았던 물건들 때문이지요. 목요일. 아저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지금 2통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중 하나는 제 소설을 자그마치 $50에 사겠다는 소식이에요. 아, 이제 드디어 작가가 된 거예요. 또 한 통은 대학에서 보낸 것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기숙사비와 수업료를 포함한 장학금을 제게 지급하겠대요. 어떤 분이 전 학과의 성적이 좋고 특히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기 위해 만든 장학금이래요. 제가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1학년 때 수학과 라틴어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제 아저씨께 지금처럼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 충분해요. 저도 소설을 쓴다거나 가정교사를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아,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언제나 아저씨의 귀여운 저루샤 에벗. 추신. 작가 저루샤의 2학년이 이겼을 때는 정가 10센트, 전국 신문 잡지 판매점에 있음. 9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이제 3학년이에요. 우리의 공부방은 훨씬 좋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남쪽으로 창이 2개나 있고 장식도 무척 훌륭해요. 줄리아는 저보다 이틀 전에 도착해서 방에 치장을 하느라 법석이에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동양풍 양탄자를 깔고 진짜 마호가니 의자를 놓았답니다. 작년에 자랑 삼아 사용했던 가짜와는 비교도 안 돼요. 너무 호화롭고 멋져서 좀처럼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혹시 잉크를 쏟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편지, 아니 아저씨 비서의 편지가 와 있었어요. 왜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저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장학금을 받았고 결코 제 뜻을 굽힐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저씨께서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아저씨가 조금 덜 도와주신다 해도 저는 아저씨께 전부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저는 아저씨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는 저에게 돈을 되돌려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않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한 한 갚아드리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그 일이 쉬워지거든요. 부디 제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고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말아주세요.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줄리아와 이 방 분위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내려면 용돈이 꼭 필요해요. 줄리아가 검소한 친구이거나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모르지만요. 이건 훌륭한 편지라고 할 수 없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생각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커튼 4개를 손질하고 촛대를 닫고 가방 2개에 가득 들어있는 옷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가방 2개에 가득 찰 만큼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그만큼의 옷을 갖고 있어요. 아저씨, 병아리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병아리는 건강하고 멋진 암탉으로 자랄 테니까요. 벌써 맑은 소리로 꼬꼬댁거리고 아름다운 깃털도 제법 자랐어요.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주디 올림. 9월 30일. 아저씨, 아직도 장학금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저씨가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럼 아저씨는 어떤 분이시죠? 제가 아저씨에 대해 무엇 알고 있나요? 거리에서 마주친다 해도 저는 아저씨를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아저씨께서 좀 더 다정하게 아버지처럼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이따금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저도 아저씨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착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금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당하게 받은 상이에요. 이 장학금은 해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없었다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분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소용없는 짓인 것 같아요.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살살 달래거나 화를 내는 것 두 가지 방법뿐이라지요. 저는 남자를 구슬리는 일에는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편해요. 저는 이 장학금을 꼭 받을 것입니다. 아저씨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다달이 보내주시는 용돈도 거절할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나쁜 1학년 학생의 개인교사가 되어서 신경쇠약에 걸려버리고 말겠지요? 아저씨,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장학금을 받는 건 결코 다른 사람이 받을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제 교육비를 꼭 주시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요. 그 돈으로 존 그리어 고아원에 다른 여자아이 하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지요? 아저씨,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그 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의 편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아저씨의 비서가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번만은 제 뜻을 굽힐 수 없어요. 저루샤 에벗 올림 11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아 펜들턴이 크리스마스 휴가에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인 저루샤가 부잣집 테이블에 앉게 되다니 엄청난 일이지요? 줄리아가 왜 저를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줄리아는 저를 몹시 좋아하나 봐요. 사실 저는 셀린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줄리아가 먼저 초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뉴욕이 될 거예요. 펜들턴 씨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공연히 주눅이 들어요. 그 집에 가려면 새 옷을 또 몇 벌 맞춰야 해요. 돈을 많이 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이번 겨울은 대학에서 얌전히 지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요즘은 토머스 헉슬리의 생애와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어서 틈날 때마다 읽기에 좋아요. 아저씨는 시조새가 뭔지 아세요? 새의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그나투스라는 것도 아세요? 아마도 이건 새와 파충류의 중간쯤 되는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군요. 지금 막 책을 찾아보았더니 그건 중생대 포유동물의 하나군요. 스테레오 그나투스의 머리는 뱀 같고 발은 소 같고 꼬리는 도마뱀 같고 날개는 백조 같고 털은 새끼 고양이처럼 보드랍습니다. 저는 올해 경제학을 선택했어요. 경제학은 머리를 쓰는 걸 배우는 학문이랍니다. 그 공부가 끝나면 사회사업과 교화에 대해 배울 작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고아원의 경영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게 선거권이 있다면 훌륭한 유권자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저는 21살이 되었어요. 정직하고 교양 있고 양심적이고 총명한 제게 선거권을 주지 않다니 이 나라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12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안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별 말씀이 없으실 때는 허락하신 걸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몹시 바빴습니다. 창립 기념일 댄스 파티가 있었어요. 상급생에게만 허락되는 파티여서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답니다. 저는 지미 맥브라이드를 초대했어요. 셀리는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지미의 친구를 초대했는데 지난 여름 셀리네 집에 있던 사람이랍니다.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줄리아는 뉴욕에서 한 남자를 초대했어요.
그다지 재미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꽤 명문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초대한 손님들은 금요일 오후 4학년 식당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알맞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로 갔어요. 호텔은 전날 밤에 손님이 넘쳤답니다. 지민은 내년에도 초대받는다면 캠프용 텐트를 가져와서 학교 운동장에 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은 7시 30분에 학교로 돌아와서 댄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남자들의 이름 머리 글자를 적은 편말을 미리 만들어서 홀 여기저기에 세워 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음악이 바뀔 때마다 춤출 아가씨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편말 아래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미 맥브라이드라면 M자 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지미는 꽤 까다롭게 굴었어요. 저와 3번밖에 춤추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어요. 모르는 사람과 춤추는 건 쑥스럽다나요? 다음 날은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익살맞은 세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저예요. 아저씨의 작은 고아는 인기 있는 인물이 되어 있답니다. 떠들썩한 이틀 동안은 매우 즐거웠어요. 남자들도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그 중에는 1000명의 여학생을 만난 것에 얼이 빠진 듯한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들 잘 어울렸어요. 저희들이 초대한 2명의 프린스턴 대학생들 역시 즐거웠다면서 내년 봄 댄스 파티에 저희들을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그 초대를 받아들였으니까 아저씨 부디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셀리도 줄리아도 저도 새 옷을 입었어요. 아저씨, 옷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줄리아는 금빛 수가 놓인 크림색 공단 옷을 입고 가슴에 보랏빛 난초를 꽂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의 양장점에서 맞췄다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대요. 셀리는 하늘색 바탕에 페르시아 자수가 놓인 옷을 입었는데 빨간 머리와 아주 잘 어울렸지요. 줄리아만큼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분홍색의 크림색과 장밋빛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었어요. 지미가 준 붉은 장미를 손에 들었지요. 우리 세 사람은 공단으로 만든 무도화에 실크 양말을 신었고 옷에 어울리는 망사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아저씨, 옷차림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쓴 것을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재미없으세요? 남자들은 멋이라고는 없는 메마른 분들인가 봐요. 여자들은 남자를 좋아하든 시를 좋아하든 정원을 좋아하든 그 어떤 여자라도 옷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랍니다. 이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발견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자랑이라고 웃지는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저씨, 저는 참 예쁘답니다. 정말이에요. 방에 있는 3개의 거울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저는 엄청난 바보겠지요? 친구로부터 추신. 이 편지는 소설에서 흔히 그러하듯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내는 편지의 하나랍니다. 12월 20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지금 무척 바빠요. 2 과목의 수업을 듣고 여행 가방을 싸서 4시 기차를 타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저씨가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보내주신 털 외투와 털 목도리, 그리고 장갑과 손수건, 지갑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서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녀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받으면 마음이 들떠버려서 공부에 방해가 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주고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보내준 분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언제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던 그분이 바로 아저씨라는 걸 알겠어요. 고마우신 아저씨는 꼭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안녕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주디 올림. 추신. 보잘것없지만 저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를 만나면 좋아해 주실 수 있으세요?